1838년 30살의 찰스 다인은 결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다인은 자신의 삶이 좌우될 결정을 장점과 단점의 목록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인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고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는가였습니다. 두 개의 세상이 펼쳐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장단점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각각의 선택을 내렸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의 저자 러셀 로버츠는 커리어와 결혼 그리고 출산처럼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인생의 중대한 의사결정 문제를 답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쪽이 옳은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이 길이 아닌 저 길을 선택했을 때의 기쁨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나의 선택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답이 없는 문제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결정들입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에 도착해 보기 전에는 어느 길이 최선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미래에 도착한 후에만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안하니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러셀 로버츠는 거의 완전한 침묵 상태로 보내야 하는 닷새짜리 명상 캠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버츠는 닷새 내내 말을 안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정신건강에 해로운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캠프에 도착하자 명상 시간에는 다른 참석자와 어떤 식으로도 교류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을 해야 했습니다. 저자는 캠프에 참가한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지, 자녀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가질 것인지처럼 수많은 의사결정의 선택들은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저자처럼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나면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관심사도 바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이나 슬픔, 고통과 즐거움, 빛과 그늘을 주는 대상도 모두 바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결정들이 어떤 힘을 가졌는지는 경험해 보기 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자는 내 삶을 내가 만들기는 하지만 결과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삶을 만들어가는 걸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예 통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전혀 통제가 안 되거나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경험을 해 나가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정보나 계획에 따라 여행을 수정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답이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가 예술가처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예술가처럼 산다는 말은 세상에 대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마음을 연다는 뜻입니다. 시인이나 조각가, 소설가, 작곡가들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뭘 만들고 있는지 서서히 알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가는 자신이 뭘 만들어낼지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창작물을 만듭니다. 예술가처럼 산다는 건 실제로 선택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저자가 살면서 들었던 최고의 조언 중 하나는 거절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약속을 남발해서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시작도 못한 채 꼼짝도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너무 자주 거절한다면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당장 뚜렷한 가치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인연과 경험, 생각을 확장해줄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최대한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통해서 자신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의미있게 생각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자의 아내는 계획 중이던 하이킹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스포츠 레저 용품점에 갔습니다. 판매원이 다가와 하이킹 여행이 1유형인지 2유형인지를 물었습니다. 1유형은 여행기간 내내 편안한 여행이며 크게 힘든 일정도 없고 즐거운 경험을 하는 여행입니다. 2유형은 힘든 여행입니다. 고통을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있으며 급경사를 오르거나 발바닥이 상처가 나고 허리가 아프도록 무거운 장비를 지고 걸어야 하는 여행입니다. 결코 잊지 못할 경험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경험은 2유형입니다. 장애물들을 극복하면 무언가 성취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자신에 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려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행 도중에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참고 견뎠던 고통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통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결혼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다인은 사촌인 에마 웨지우드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1881년 다인이 죽을 때까지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10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중 7은 무사히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지난 다인은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다인은 아내를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로서 그의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다윈은 결혼을 앞두고 작성한 장단적 목록 이상의 무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곁에 누군가가 함께할 수 있다면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답이 없는 문제들을 다스린 것은 권위와 전통이었습니다. 왕이 나와 내 부모를 지배했고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직접 연필을 들고 원하는 대로 내 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종종 불안을 겪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는 해답도 알고리즘도 없습니다. 저자는 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해 계량화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답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 할지, 자녀를 가져야 하는지, 퇴사를 해야 할지는 이 책이 정답을 말해주지 않지만 답이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중요한 것들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은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며 저자의 말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고 맛보고 음미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쓰면서 동시에 읽고 있는 한 권의 책과 같다. 결말이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당신만의 계획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위대한 책이 되려면 음미하고 곱씹고 소화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이 10대 때 혹은 20대 때 살아가고 싶었던 그 책은 나이가 든 당신에게는 최선의 책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책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